이 시간에는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애국을 위해서 저 어둠에 속해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신 김철홍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깊은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고, 정말 좋은 세월 오면은 여기 한번 꼭 놀러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은 좋은 세월이 안 왔어요. 저는 최근까지 이번 4월 10일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종류의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은 4월 총선이 지나면은 껍데기는 민주당이지만은 알맹이는 어떤 당이 된다 그랬어요?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2번이나 당선시켜준 그런 배후 세력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경기동부연합입니다. 이재명을 경기도 지사로 만들어준 그런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경기동부연합입니다. 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주사파 중에서도 찐 주사파. 그런데 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주사파들이 그동안 이재명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또 확장해 왔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통째로 꿀꺽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동부 연합의 이 진성 주사파 세력들은 이번 총선을 통하여 당의 실권을 장악할 것이고, 그래서 그 외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주지 않아서 줄줄이 다 당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작년 11월 2일 제가 다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2일 날 처음 말씀드렸어요.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다 탈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보니까 홍순희 의원, 조정훈, 박주묵, 김주묵, 박봉해, 이상헌, 설훈, 유승희, 이수진, 전병헌, 이석현, 신경민, 최운열,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등 끝도 없어요. 최근에 김영주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 그죠? 탈당한 데가 있죠. 근데 또 국민의힘으로 간대요. 또 기가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식이라고 하는 전 경기도 시흥 시장 등등 지자체의 여러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는데 너무 많이 탈당하니까 이제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개딸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 알아 TV에 있는 제 특강 유튜브 비디오 한번 봤으면 미리 알고 대책을 좀 세웠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저러고도 있다가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웃기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바깥에서 다 보면서
저거 이제 다 쫓겨난다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11월 달부터. 예. 감 붙잡고 있다가 지금 허둥지둥 쫓겨나고 뛰쳐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주사파 2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놈들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사파 족보에 없는 놈들은 다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심지어 주사파 1세대 임종석이도 저기 성동구 갑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컷오프 당해요. 컷오프. 예. 아예 탈락. 그래가지고 야, 임종석이는 주사파인데 그 주사파 정당이 되려고 그러는 이 민주당에서 왜 주사파 쫓아내냐?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이 주사파 2세대들이 보기에는 1세대 임종석이 같은 놈들은 타락했다 이거. 저는 타락한 주사파다 이렇게 보는. 정권을 잡고 단물 다 빨아먹고, 예? 주사파답게 살지도 않고 주사파로서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그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예.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수한 주사파다. 타락하지 않은 주사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돈에도 관심 없고 명예에도 관심 없고 관직에도 관심 없고 우리 그런 거 다 관심 없다.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남조선 해방에만 관심 있다. 아멘. 우리는 연방제 통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2세대 주사파들이 지금 이재명과 함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는 아마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선 공천도 문제지만은 민주당을 가만히 보면은 선거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총선을 방향을 잡고 이제 캠페인을 할지 아직 감을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행이죠.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총선에 대해서 방향을 딱 잡고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바람몰이를 하면 절대로 국민의힘이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특별히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거들이면서 그거를 막 공격하면서 용사를 공격하고 국회 국민의힘 공격하면서 여당 정부 공격하면 이게 지금 잘 먹힐 수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지금 그런 정신을 못 차려.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공천 문제 때문에 내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거. 우리 세력, 그죠? 예. 이 주사파 2세대. 총선에 지더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4년을 잘 버틴다. 한마음 한뜻으로 4년을 함께 버틸 수 있는 놈들은 여기 모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라 그래요. 정치 지형.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 야당이라고 하는 이 야당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뭐가 남느냐? 주사파 정당이 턱 남는 거예요. 주사파 정당. 이낙연이가 지금 나가서 전통 야당을 만들어 보려고 좀 애를 써요. 잘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성공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야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그러면은 왜 민주당에서 쫓겨나게 되었느냐, 이런 운명을 맞게 됐느냐. 그것도 제 지난 강의들을 이 이낙연이가 다 들었으면
지가 왜 민주당에서 쫓겨나는지 이유를 알 텐데 제가 보기에는 쫓겨나면서도 왜 쫓겨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제 강의 지금이라도 들으면 알 텐데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쫓겨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때문이냐? 6.15 공동선언 때문이에요. 파워포인트 준비됐나요? 파워포인트 준비됐어요?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보여요? 나는 안 보이는데? 6.15 공동선언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2000년에 김대중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뭐 정상회담 한답시고 하고 나서 발표한 게 이 6.15 공동선언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낙연이가 쫓겨난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그때 합의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원래 민주당이 옛날에 연합제로 통일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것과 북측의 낮은 단계 영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때 김정일이는 마음속으로 만세 부른 거예요. 만세. 대한민국이 만세 아니고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만세 그런 거예요. 자기. 왜? 이제는 길이 생겼다. 길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2001년도에 남한의 주사파들을 다 끌어모아요. 총집합. 근데 주사파 중에서도 지도자들만 총집합시킨 게 뭐냐면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모임이에요. 2001년 9월 달에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서 민족 민주전선 일군 전진대회가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 주사파 조직 지도자급만 모인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9월 태제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9월 태제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6.15 선언 이후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이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투쟁의 방향을 바꾼다 그 얘기야. 어떻게 바꾸느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한 민족 민주 정당을 건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기존 정당에 우리 주사파들이 침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침투가 어려우면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9월 태제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주사파들 내부에서도요 처음에는 의견 통일이 안 됐어요. 여러분 주사파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지하 비밀리에 지하 조직 만드는 거 그거 평생 해왔다며 얘네들이.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대중정당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대중정당에 너희가 들어가서 활동해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사파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거 얘기 듣고 그날부터 막 회의하면서 뭐라 했냐면 야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어떤 애들은 우리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이런 거 잘 못한다. 우리 전문 분야는 지하정당 만드는 거지 이렇게 대중정당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는 우리 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왜 이거 하라 그러느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때 주사파 내부에서.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우리는 안 한다. 모르겠다. 뭐 이랬는데 이 주사파는 뭐예요? 북한에서 지령받으면 어떻게 해야죠. 무조건 까라면 까라고 하는 까는 정당이 이 주사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그때부터 정당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시도한 게 뭐냐면은 이게 군자산. 다 제가 그 앞에 거 봐. 이게 군자산 모임 때 그때 이거 한 거예요. 저 뒤에 10년의 결실을 보죠. 10년 안에 성공시키겠다는데 10년 안에는 성공 못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첫 번째 정당 침투한 게 어디 갔냐면 넘겨주세요. 민노당에 쳐들어간 거예요. 민노당에 2004년도에. 경기동부연합 주사파들이 민노당에 당원 가입을 하고 물밀듯이 들어가서 당 전체
그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민노당을 장악했어요. 그 민노당이 완전 주사파 정당 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민노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이거 실패했어요. 민노당 장악한 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끼리 아예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통진당, 통합진보당 두 번째. 그죠? 그래서 19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에 만들어서 19대 국회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석기, 김재현, 이정희,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강기갑, 윤금순 등등 이게 전부 다 주사파들이 국회의원 빠치 달고 지금 국회 진출한 거예요. 이게 왜 만들었냐면 북한에서 군자산의 약속 때 9월 태제 때 이거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연희동에서 그 아로 사건, 그 들통나가지고 통진당 해산됐잖아요. 2014년도에 2년 만에 해산됐단 말이야. 통진당 해산. 그러니까 이거 또 실패한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진당 해산될 때 아로 사건 그날 저기 연희동에서 모인 그 사람들 중에서 130명 중에서 7명만 구속되고 123명은 구속 안 됐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된 뒤에 이 통진당 당원들, 주사파들이죠. 얘네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얘네들이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분당 사태가 벌어져요. 안철수, 김한길 등 뭐 비주류가 탈당해서 뭐 국민의힘당 만들고 남은 사람들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문재인이가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2016년도가 국회의원 선거하던 해였어요. 근데 다 뛰쳐나가고 지금 당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 지금 사람이 모자라니까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젊은 피. 그래서 젊은 피를 많이 수혈했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 중에 주사파들이 들어간 거예요. 2000년도에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주사파들이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1차 물갈이, 2차 물갈이. 저는 그렇게 볼래요. 그래서 이번이 3차 물갈인데 이번에 완전히 이재명을 앞에 세워갖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9월 태제, 대중정당에 침투하라는 이 북한의 지령이 드디어 뭐야? 완성된 거다, 완성된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민노당을 밀고 들어가서 장악한 것처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밀고 들어가서 장악한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왜 쫓겨났어요?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6.15 선언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2001년도에 군자산에 다 모여라 그래갖고 북한 지령이 뭐라고요? 대중정당 침투하고 밀고 들어가서 장악해라 그러잖아요. 그 장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민노당도 시행착오 했고 통진당 시행착오도 했는데 드디어 성공한 거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다 밀고 들어가서 완전 장악하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김대중 때문에. 김대중 때문에.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누구 원망해야 돼? 김대중.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그 약속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4월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 야당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야당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는 북한에 조정받는 주사파 정당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을 거치고 나면은 어떤 정당으로 우리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용감하게 지금까지 싸워온 우리 보수 세력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런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했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건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당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미래의 국민의힘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월간조선 뉴스룸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권세진 기자라는 사람이 작년에 쓴 기사인데, 제목이 정치인 한동훈의 모든 것, 뭐 이런 취재 제목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 장관,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이요, 한 장관의 서울법대 동기 A씨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 A씨가 하는 말을 여기 소개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한동훈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여느 보수 진영 정치인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거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확실한 명분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왜 또 검사 출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도 내놓아야 한다. 한동훈은 두뇌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점을 찾기 위해 등장 시점과 명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를 시작한다면 윤 대통령 및 검찰과 거리를 두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야, 이 서울법대 동기 A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동훈이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고개 숙이고 그 지시대로 움직일 인물이 아니다. 처음부터 딱 각을 세워서 윤 대통령과는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 밑에 있는 꼬봉이 아니다 라는 거를 국민들 앞에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현재 시점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을 통해 정치판에 등판하면 친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고 총선 결과와 그 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기대지 않고 민심에 기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뛰어난 학력, 경력과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외에 또 다른 정치적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 민심에게 이렇게 기대해야 된다. 그 말이 아주 묘한 말이야. 입만 열면은 국민의 뜻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국민의 뜻.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국민에 여러분들은 속하지 않아요. 우리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수락할 때 그 길게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문은요,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켜서 써오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밤을 새워서 이 글을 썼대요. 이 연설문을.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한동훈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글인데, 그 수락 연설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또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사실 이거를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날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느낌이
쎄했어요. 느낌이 좀,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 좀 왔는데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이라는 게 조건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의를 갖는다. 그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그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그거 괜찮은 거지. 그게 선이야. 나 자유민주주의 절대 안 돼. 그러지만 않고 그래 자유민주주의 그거 괜찮지 라는 생각만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국민의힘이 힘이 센 정당이 된대요. 그래서 공천할 때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여기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이고 미래에 내가 국민의힘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생각이란 게 무슨 뜻이냐. 그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예로 설명하면요. 다양한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김경률이를 딱 보면 이거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김경률이는 어떤 사람이죠? 참여연대 출신의 회계사입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닌 놈들 단체 아니에요? 거기 출신인데 전형적인 좌파죠. 그런데 왜 이 좌파가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와 있냐면 김경률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이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생긴 이득 5,500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김경률이가 회계사인데 그거 다 확인해가지고 장부 확인해가지고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더 크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이가 예쁜 짓 한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쁜 짓 하나 한 거는 뭐야?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거 그거 폭로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김경률이는 지금까지 이 좌파 노릇하면서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뭐 했냐면은 삼성그룹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제기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이 좌파들이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이제 이사들로 좌파들이 쫙 낙하산 타고 들어간 다음에 이 돈을 활용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국민연금이. 이 돈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들을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든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주식을 사들여요. 그러면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해본 게 뭐냐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이거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그 말이에요.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예? 기업의 지배구조를 뭐예요? 이사회, 주주총회. 이거를 국민연금을 갖고 장난질 치면서 좌파들이 들어가서 누구, 기업 이사고 뭐고 다 잘라내고 자기들 편 다 집어넣어서 기업을 마음대로 요리하겠다. 그거 하던데요, 여기. 거기에 김경률이가 들어가서 그 짓거리 하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대장동 건 그거 하나 폭로했다고 그 공로로, 예? 아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거의 최고위원회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권력 갖고 있다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죠. 여러분, 김경률이가 김건희 여사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부르고 뭐 그 생 난리치고 평지풍파 일으키고 그래서 예? 일설에 가면은 청와대에서 김경률이 내보내라고 그랬는데도 한동훈이가 끝까지 안 내보내죠. 왜 안 내보낼까요?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면요. 정치적 아이콘이라 그래요. 정치적 아이콘.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상징이에요.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한동훈이 추구하는 미래의 정치적 상징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정치하느냐? 중도 좌파. 그죠? 이 김경률이는 중도 좌파를 대표하는 인물. 그동안 좌파 노릇했지만 약간 좀 실망했어. 조국 사태나 이런 거 보면서. 실망해서 나는 중도 좌파, 이제부터는. 이 중도 좌파들을 다 품고 끌어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경률이를 내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중도 좌파 정당으로. 중도 좌파.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 성격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국민의힘 저기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있었던 허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허식.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 의원들한테 배포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5.18은 DJ 김대중이죠.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문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허식이란 분이 누구라고요? 국민의힘 인천시 의회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걸 돌렸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뭐 5.18을 폄훼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갖고 언론에서 막 상 난리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해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탈당계 제출하고 나갔어요. 탈당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한 생각 때문에 강력한 정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 허식이란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양한 생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아니, 광주 5.18 사태 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 터지자마자 그 시민군이라죠. 시민들이 광주 외곽과 전라남도 일대에 있는 탄약고 40여 개를 한나절에 다 털어내요. 차 몰고 가서 다 털어와서 무장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40여 개나 있는 탄약고를 반나절에 다 털어내려면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탄약고는 그냥 아무도 안 지켜요? 군인들이 다 총 두고 지키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다 쳐들어가서 다 털어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이거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허식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말이야. 이거는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허식이란 분이 있네. 이런 사람도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야 되죠. 그죠? 다양한 생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이크를 줘야 돼, 마이크. 모셔다가 선생님은 왜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마이크를 주고 그 다양한 생각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징계위원회 해부해야 된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다양한 생각이란 것은 어떤 다양한 생각? 좌파. 예, 좌파. 예, 좌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다 불러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토끼, 산토끼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집토끼예요, 산토끼예요? 여기 다 집토끼들만 모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뭐 옛날에 새누리당이고 뭐 자유한국당이고 간에 옛날에 이 보수 정당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차피 이 집토끼들은 다 우리 찍어. 어차피 우리 밖에 찍을 데가 없어, 이 집토끼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산토끼 잡으러 가야 돼, 산토끼. 산토끼 잡아오면은 산토끼랑 집토끼가 합치면 우리가 이겨, 국회의원 선거에서.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산토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맨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좌파들 정책, 예? 그런 거 이제 수용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한동훈이가 딱 들어서니까 뭐라 했냐면, 집토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집토끼 없이도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나가셔도 잡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야? 산토끼 정당을 하겠다는 거, 산토끼 정당. 네. 여러분, 산토끼 정당 좋아요? 네? 우리는 집토끼 없이도 산토끼만 모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중도 우파 산토끼, 중도 좌파 산토끼, 모여라 이거야,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따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따위 생각도. 여러분, 국민의힘은요, 참 그동안에 말이라도, 그죠? 우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는 보수 정당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미우긴 밉는데, 아유, 저걸 때리고 싶지만 차마 못 때려요, 그죠? 왜? 말로는 우리 보수 정당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보수 정당 하겠다는 말도 안 해요. 이제는 우리 보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요, 사실 이 영어로 국민의힘 정당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영어 저기 신문에 보면요, People's Power Party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s Power Party. 여러분, people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민중이 아니고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인민. 원래 인민을 people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의 힘이에요. 인민의 힘. 정당 이름이 인민의 힘. People's Power. 이거는 좌파 정당이 이름 붙일 때 붙일 수 있는 거야. 저는 영어 신문 볼 때마다 국민의힘 이름이 People's Power Party라고 나면요, 그거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져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 이름이 이따위야? People's Power? 처음부터? 그때부터 이놈들이 미친 짓거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말싸움. 좌파들이랑 말싸움 하는 거는 잘해요. 그거 하나는 인정해. 그거 잘하는데, 저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 그런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정말 되고 싶다면 이 말싸움을 잘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말싸움을 좀 못하더라도 뭘 보여줘야 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 철학.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어야 되냐? 정말 보수 정당다운, 지도자다운 그런 보수 정치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은 위대한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동훈은 그냥 말싸움만 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나 철학, 비전, 보수의 가치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내부의 적인 종북 주사파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선거할 때마다 뒤통수 맞았어, 뒤통수. 그죠? 예.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살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옛날에 그 도장 들고 도망갈 때, 그때 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저는 매번 새누리당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 해에 후보 공천을 했는데 후보를 내가 딱 받아보고, 새누리당 후보를 받아보고 제가 그걸 쭉 읽은 다음에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미친 XX들, 이런 인간을 나보러 뽑으라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투표장에 안 간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집토끼 취급하면서 아무나 공천해 놓고 무조건 이 인간 아니면 다른 건 인간 못 찍으니까 무조건 찍어 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은 거야. 노래 있죠?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예? 불러볼까요? 난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그죠? 이게 난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야, 거기까지. 또. 우리 정말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이 보수 세력이 정말 바보같이 순진하게, 이 국민의힘이고 새누리고 자유한국당이고 걔네들이 하는 말 대로 그래 이번까지 찍어준다고 찍어줬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이제 똑똑히로 살아갑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 보수 세력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정치적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부터 저 과문에서 태극기 들고 주말마다 그 추운 겨울에 빙글빙글 돌던 분들이 다 계시죠? 저도 그때 같이 돌았습니다. 제 어깨 뒤에 태극기 2개씩 꽂고 저도 그때 같이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때부터 뭐 했다?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잠에서 다 깨어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국가적 위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고,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하게 보고 있고, 누가 또 이번에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우리가 똑똑하게 보고 있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울 것인지를 우리가 똑똑하게 두 눈 다 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국민의힘에게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를 위한 정당입니까? 우리를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 좌파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들은 보수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이 아닌 겁니다. 보수의 간판을 지금까지 걸어놓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한테 사기치고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곧바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또 바보로 만들고 이 나라를 좌파들에게 마음껏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이용당하고 또 버림당할 겁니까? 대체 우리는 몇 번이나 속아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김경률 같은 사람, 그 좌파, 지금도 좌파죠.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의. 그러면은 그 인간도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탈당하는 국회 부의장 누구예요? 이주영인가? 이주영? 김영주. 김영주 지금까지 국회 부의장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에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안이 몇 개인 줄 알아요? 국회에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4024개입니다. 4024개. 상상되세요? 4년 동안에 1년에 1000개입니다. 1000개면 365일이니까 하루에 3개씩 통과시키는 거예요. 법안을. 근데 국회가 365일 문 열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안을 만드는 기계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별의별 희한한 법안,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희한한 법안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지방의회 조례를 세보니까요, 지난 4년간 만든 조례가 8만 개가 넘어요. 상상됩니까? 이거를 조사해서 논문 발표한 분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논문 발표할 때 제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토론 시간에 물었어요. 그러면 4천 몇 개나 되는 이 법안과 8만 몇 개가 되는 이 법안을 어떡하냐,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거를 4천 몇 개의 법안을 다 뒤집어 엎고 8만 몇 개의 조례를 뒤집어 엎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 물었더니요, 그분 대답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다 무효화하거나 이렇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됩니까? 했더니 혁명적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혁명적 방법에는 방법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맨날 3.1절 때 나와라, 국민혁명해야 된다. 예,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씨 뭐 혁명은 무슨 혁명이야. 혁명은 우리가 왜 정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어때요? 제 말 듣고 나니까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적 방법은 아니고 4천 몇 개의 법안과 8만 몇 개의 조례로 언제 다 이거를 무효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혁명 정부를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통과된 모든 법안과 조례는 다 무효라고 해야지만이 이게 해결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뭐 또 법안 만들어서 투표해가지고 국회에서 뭐, 예? 이거 국민의힘이 이거 하겠어요? 중도 좌파 정당들이? 예? 이 병신 같은 것들이 민주당이 만들어면 그것도 박수치면서 다 통과시킬 놈들 아니야, 이게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힘 정당은 어떻게 된다? 예? 예. 중도 좌파 정당이 된다요. 중도 좌파.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굿뉴스, 배드뉴스 이래가지고, 아니 배드뉴스를 전했으면 굿뉴스라도 하나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냥 저는 오늘 배드뉴스 플러스 또 배드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완전히 주사파 정당 되어버리고, 예? 전통 야당은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보수 정당은 뭐가 된다? 중도 좌파 정당이 된다. 그러면 보수 정당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예. 그 제가 어제 어느 모임에 초청받아서 제가 선거 총선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배드뉴스 2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보수 세력인데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렇게 변절해서 중도 좌파 정당 돼버리고 나면 우리 보수 세력, 특별히 기독교 보수 세력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지는 건데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슬그머니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반 정도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에도 우리 같은 편이 반 50% 정도 있구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분들한테 여러분들 같이 우리 고민 좀 합시다. 고민합시다. 우리 보수 세력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총선이 이따위로 되고 자유한국당이 저따위로 돼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는 보수 세력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론을 해야 돼, 토론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의견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당을 만든다는 것, 없는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2016년도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우리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진영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끔 이렇게 밥도 먹고 토론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제일 토론 많이 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보수 정당을 그럼 어떻게 새로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토론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너무 힘들다. 우리 힘으로 못 만든다. 네. 돈도 많이 들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못 만든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굿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굿뉴스? 기쁨의 소식. 자, 굿뉴스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 보수 세력의 의견을 담아내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기독교 보수 세력의 정치적 신념과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를 거냐? 동지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유통일당 동지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보수 세력은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적 소명은 뭐냐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자유당,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공화당, 그 정신을 이어받는 그 계보를 잇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바로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정강훈 목사님과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오는 대선과 여러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유한국당에 물을 주고 키워서 이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대한민국을 정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